상견례장 문이 열리자 예비 시어머니 강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 아줌마는 밖에 계세요. 제 딸은 손을 떨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상견례장에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다시 한주중공업 본사에 섰습니다. 20조짜리 알마르 2단계 전력 프로젝트 계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장 문 앞에 선 순간 외국 회장 마이클 해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미란 엔지니어, 정말 당신입니까? 저를 기사 아줌마라 부르던 강명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멈춰있던 20조 계약은 그날 제 한마디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계약에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따뜻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란, 45살입니다. 한주중공업 최동철 회장님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제게는 25살 딸 한서윤이 있습니다. 20살에 딸을 낳고 혼자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의 상견례장에 엄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명자가 저를 알아본 순간 저는 사돈이 아니라 박 기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엄마로 상견례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주중공업 최동철 회장님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강명자는 그 최동철 회장님의 아내이자 제 딸 서윤이가 결혼하려던 남자 도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예비 시댁은 제 고용주의 집안이었고 제가 한마디를 잘못하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명자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맞죠? 우리 퇴장님 차 모시는 분. 그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웃음도 끊겼습니다. 저는 대답보다 먼저 서윤이를 봤습니다. 서윤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제 뒤로 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명자를 똑바로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세요. 오늘 제 엄마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 때문에 다칠까봐 그게 더 겁났습니다. 강명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반가운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재는 표정, 딱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사님이 예비 며느리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런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를 어디에 세워두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왜 미리 말씀드려야 할 일인가요? 저희 엄마가 운전기사인 게 문제인가요?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연 씨에게 갔습니다. 도연 씨는 서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입술만 움직였고 끝내 강명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그건 말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를 지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가 도연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잠깐만 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저는 서윤이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눈에는 이미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차를 닦고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그 일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직업은 딸 앞에서 칼처럼 꺼내졌습니다. 강명자가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은 보지도 않은 채 서윤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집안끼리 만나는 자리잖아요. 도연이 자리도 생각해야죠. 집안, 자리, 사람들이 보는 눈. 강명자는 예의를 말하는 척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사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던 기사라는 것, 그게 강명자가 본 제 전부였습니다. 서윤이가 제 앞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말은 똑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밖에서 기다릴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제 엄마로 오신 거예요. 저를 혼자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서윤이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작아질 때마다 제일 먼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씨를 한번 보고 다시 서윤이를 향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회사 사람들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괜히 서로 불편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조심해야 하는 사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딸의 결혼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흠이 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그제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식사부터.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건 막는 말이 아니라 덮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바로 되물었습니다. 식사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요? 이대로 두면 서윤이가 더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편을 들수록 이 집안은 서윤이까지 불편한 사람으로 볼 테니까요. 저는 결국 서윤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윤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괜찮아? 엄마가 왜 밖에 있어야 해?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그 말에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지키려 할수록 저는 그 아이가 더 다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옆에 놓아둔 낡은 검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그 가방을 유심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명자가 제 가방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도 불편하실 것 같으니 잠깐 밖에서 쉬시는 게 좋겠네요. 저희끼리 먼저 이야기 좀 나누고요. 저희끼리 그 말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 딸은 있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비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의 자리를 더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엄마는 밖에 있을게. 너 불편해지는 거 싫어. 서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이 자리 싫어. 엄마가 나가면 나도 나갈 거야. 도현 씨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윤 씨, 제발. 어머니가 지금 조금 당황하셔서 그래요. 그 말도 서윤이를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강명자를 말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조용해지길 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도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요? 도연 씨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현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서윤이가 바로 끊었습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 말했어야죠. 저는 더 버티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지키려 했고, 저는 서윤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가 따라 나오려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엄마 부탁이야. 오늘은 네 자리야. 엄마 때문에 망치지 마. 서윤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망친 게 아니잖아.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망친 거잖아. 그 말이 제 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별실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끝 의자에 앉아 가방끈만 꼭 쥐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한참 뒤 도현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도현 씨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저를 위한 건지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서윤이한테 하세요. 상처받은 건 제가 아니라 제 딸이에요.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미 늦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서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창피한 적 한 번도 없어. 오늘은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네가 왜 미안해?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서윤이는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 씨가 아무 말도 안 한 게 제일 아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모욕보다 침묵일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전 최동철 회장님의 촬영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늘 하던 일, 늘 같은 시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주중공업 전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버에너지그룹과 알마르 2단계 전력 프로젝트 계약식, 금액만 20조. 그날 아침 저는 다시 한주중공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를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한주중공업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회장님 차량은 6시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차문 손잡이를 닦는 동안에도 서윤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현 씨가 아무 말도 안 한 게 제일 아팠다는 말. 그 말은 밤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 물병을 바꾸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일정표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버에너지그룹 알마르 2단계 전력 프로젝트 계약식. 금액은 20조. 한주중공업 직원들이 며칠 전부터 떠들썩하게 준비하던 바로 그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제 저를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도 모두 올 예정이었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어두운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계약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본관 앞에서 바로 내립시다. 손님들이 일찍 도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은 어제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통해 회장님의 손에 들린 자료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본사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출입구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대형 회의장 쪽으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회사 전체가 그 계약식 하나만 보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정리하던 순간 본관 로비 쪽에서 강명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보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단정했고 차가웠습니다. 강명자는 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지나가는 걸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에요. 회의장 쪽 동선은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은 친절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 자리라는 선긋기였죠.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로비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제가 서윤 씨한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사과를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보다 서윤이한테 먼저 하세요. 도연 씨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자는 그 모습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기사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기사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낡은 검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강명자가 훑어보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오래된 영문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표지는 몇 번이나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빛바랜 출입증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출입증 아래쪽에는 희미하게 알마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사 진행표와 함께 놓인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비밀 대학서가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옆으로 밀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에 적힌 단어 하나 때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알마르 2단계 전력 프로젝트.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발전 설비 설명, 현장 조건, 납품 일정, 검증 항목들이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찾던 항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마르는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장비가 며칠씩 멈추지 않고 버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 계속 운전해도 괜찮은지 확인한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검증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사막 고온 조건 연속 운전 기록, 그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빈칸처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빼고 서명하면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더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낡은 영문 노트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검증 항목을 짧게 적었습니다. 사막 고온, 연속 운전, 기록 누락.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어떤 말을 들었든 이건 회사 체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장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계약식 준비를 맡은 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항목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마르 현장이면 고온 연속 운전 기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임원은 제 얼굴보다 제 유니폼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대충 넘기더니 다시 제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기사님은 여기까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명자가 어느새 로비 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이제 회사 계약까지 봐주시나요? 오늘은 정말 바쁘시네요. 주변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에 자료를 받고 누군가는 제 유니폼을 받습니다. 강명자는 그 침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장 쪽은 관계자만 들어갑니다. 박 기사님은 기사 대기실에 계시는 게 맞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맞서면 또 서윤이 이름이 입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료 속 빈칸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사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옆에 두고 제 노트에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고온 연속 운전 검증 기록 확인 필요. 그 글자를 보는 동안 오래전 알마르 현장의 열기가 떠올랐습니다. 모래바람, 뜨거운 철제 계단, 멈추지 않던 경보음.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회의장 쪽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맞춰 서고 해외 손님들이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하버 에너지그룹 사람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은 웃고 있었고 강명자는 옆에서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도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회의장 안쪽에 오늘 서명할 서류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옆에는 제가 본 그 요약 자료도 함께 있을 겁니다. 저는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마라라는 이름이 붙은 현장에서 그 조건이 빠질 리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박수가 짧게 들렸고 곧 발표가 시작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노트 한 줄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조금 뒤 저 문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묻게 될 거라는 걸요. 계약식장 문이 닫힌 뒤 기사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를 펼친 채 방금 적어둔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고온 환경 검증 기록 확인 필요.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마르라는 이름이 붙은 현장에서 그 조건이 빠졌다는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실 벽면 작은 모니터에는 계약식장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상황을 기사 대기실에서도 볼 수 있게 틀어둔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흘려보려 했습니다. 회의장 가운데에는 최동철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버 에너지그룹 회장 마이클 해리스가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조금 뒤쪽에서 단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도 회의장 뒤편에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뭔가 말하고 싶지만 끝까지 삼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주중공업 임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납품 일정과 발전 효율, 예상 수입 같은 숫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순서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숫자보다 다른 것이 걸렸습니다. 사막 더위와 멈추지 않는 장비, 그리고 빠진 기록, 그 세 가지가 계속 겹쳐 들렸습니다. 잠시 뒤 마이클 해리스가 자료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알마르 현장에서 고온 상태로 장비를 오래 돌린 시험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찾던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장비가 며칠씩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자료를 넘기는 손들이 바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바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의 얼굴도 굳어갔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빠진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을 끝내고 준비해 뒀어야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한 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확인 자료가 없으면 오늘 서명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20조 계약식이라고 쓰인 화면은 그대로였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강명자도 화면 속에서 표정을 굳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단정하게 서 있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느낀 듯했습니다. 저는 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하면 이 계약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 문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와 노트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쪽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장 쪽에는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운전기사인 저를 볼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장 입구 가까이 갔을 때 강명자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막았습니다. 박 기사님,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회의장 안은 관계자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제 상견례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회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강명자에게 저는 늘 문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자료를 조용히 들어보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항목 제가 봤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항목 제가 봤습니다. 박 기사님, 지금 장난할 때 아니에요.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낼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빠진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알마르 현장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때 도현 씨가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강명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말해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은 도현 씨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처럼 오늘도 한 걸음이 부족했습니다. 도현아, 지금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기사님이 회의장 문제를 어떻게 아신다는 거니? 그 말에 도현 씨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제 편에 서느냐보다 저 문 안에서 멈춰야 할 서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자료를 찾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 낮게 오가는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알마르 현장은 일반 현장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하버드 에너지 그룹이 묻고 있는 것은 제가 걱정하던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강명자의 옆을 지나 회의장 안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강명자가 다시 제 앞을 막았습니다. 박 기사님, 선 넘지 마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본인이 계실 자리를 모르시네요.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자리인지 정해주려는 사람들. 제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선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명자를 지나 회의장 안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조건 없이 서명하시면 알마르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쪽 시선들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최동철 회장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원들의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박 기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회의장 안쪽 마이클 해리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해리스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든 자료가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해리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해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회의장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류를 넘기던 사람들도 자료를 찾던 임원들도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미란 엔지니어, 정말 당신입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기사라고 불리던 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엔지니어라고 불렸습니다. 강명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엔지니어라고요? 강명자는 저와 해리스를 번갈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문 밖에 세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회장님, 지금 박 기사를 알고 계신 겁니까? 박 기사라니요? 이분은 17년 전 알마르 현장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살린 엔지니어입니다. 회의장 안쪽에서 낮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제 유니폼이 아니라 제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알마르 발전소 시운전 때였습니다. 모두가 일정만 보고 있을 때 박미란 엔지니어가 고온 운전 문제를 가장 먼저 잡아냈습니다. 저는 오래전 모래바람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철제 계단, 멈추지 않던 경고음, 밤새 식지 않던 발전 설비.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사고와 계약 실패를 동시에 겪었을 겁니다. 저는 들고 있던 낡은 검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가방은 상결례장에서 초라하게 보였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버리고 오지 못한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플라스틱 아래 알마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그 작은 출입증으로 모였습니다. 박 기사, 아니, 박미란 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게 중요한 건 제 과거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 조건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계약을 막으러 온 게 아닙니다. 사고를 막으러 온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빠진 조건이 무엇인지 박미란 엔지니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래전 현장에서 하던 것처럼 필요한 말만 골라야 했습니다. 알마르 현장은 낮 기온이 장비 한 개를 밀어붙이는 곳입니다.
그 더위 속에서 며칠씩 멈추지 않고 버틴 기록이 없으면 지금 서명하면 안 됩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유니폼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던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절차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단, 고온 조건 재검토와 박미란 엔지니어의 기술 검토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한주중공업 임원들의 얼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끊어질 것 같던 계약이 조건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선 사람은 회장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장 문 앞에서 막히던 저였습니다. 운전기사라며 밀려났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앞에서 기사 아줌마라고 불렸던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자리를 정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아니, 박미란 씨가 그런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사과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제 귀에는 변명처럼 더 크게 들렸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모든 모욕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서 그 조건을 정확히 본 사람은 박미란 엔지니어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기쁜 것보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조용히 딸렸습니다. 박미란 씨, 지금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회장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도 답은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날카로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 씨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사과를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를 들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도현 씨가 어제 일을 이야기하겠다며 서윤이를 회사 근처로 불렀고 서윤이는 로비에서 기다리다 회의장 소동을 듣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기사였을 때도 지켰어야 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회의장 안의 누구보다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엄마가 부끄러운 적 없었어. 그런데 도연 씨는 어제 우리 엄마를 지키지 않았어요. 서윤 씨,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말했어야 했어요. 그 말은 오늘 엄마가 엔지니어라서 하는 말처럼 들려요. 어제 기사였을 때도 했어야죠. 서윤이의 말에 도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우리 모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자 어제 상견례장에서 떨리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그 손은 조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괜찮아. 네가 어제도 오늘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지 마. 오늘은 내가 엄마 편 할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숨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킨 건 계약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 앞에서 무너질 뻔한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약은 다시 검토 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기술 검토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도 제 앞에서 쉽게 기사 아줌마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날 결혼 이야기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선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된 뒤에야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누군가의 엄마로 조용히 버티고 있을 때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현 씨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저와 서윤이를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